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SNS를 사용하는 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실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블리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돈블리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셔서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했을 때 확실히 그것에 공감해주시는 우리 돈블리님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경험들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또 밸류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있어서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는 싸이월드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개인 일기장, 항상 비공개 일기장으로 썼고 그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인 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야말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순전히 그래서 블로그를 지나서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이제 유튜버까지 근 10년 동안은 항상 제 인생에는 아주 밀접하게 SNS가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그동안은 활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NS는 과연 우리 인생의 득일까요? 실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SNS를 사용하더라도 내 인생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이 되는 SNS 활용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엄마의 반찬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은 우선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처럼 수익화가 목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의 기준이라든지 그 목적성의 가치라든지 이런 건 누구나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한 번쯤은 우리가 누군가 한다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생산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의식을 뚜렷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간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전에 돈 많은 언니 영상 한 편만 보고 자야겠다라고 했지만 알고리즘에 추천되는 또 연관된 영상들을 보게 됨으로써 계속해서 내가 유튜브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다 쉽게 하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사용할 때도 요새는 탐색 탭에 내 팔로워 기반 혹은 내 관심사 기반으로 컨텐츠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여차하면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핸드폰을 켜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 알고리즘은 인간을 유혹하기에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의지는 상대적으로 나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튜브 컨텐츠는 무조건 내 모든 업무가 끝나고 누워서 자기 전에만 본다라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음날 아침에 꼭 8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9시까지 등원을 하려면 8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보다가도 8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늦게까지 그 영상을 보는 행위를 제가 스스로 자제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 환경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SNS가 제 인생의 너무 오랜 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돈블리님들도 내가 만약에 낮에 잉여 시간에 너무 나도 모르게 SNS에 많이 접속을 해서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시간으로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면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작업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나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컨텐츠를 만드는 공급자의 입장이든 아니면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이든 분명한 효용 가치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올리고 이런 일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광고료를 제가 받게 돼 있고 브랜드들로부터 협업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에는 어떤 수익적인
목적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용 가치를 얘가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이크스토리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정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뚜렷한 효용 가치가 있죠. 그리고 개인 계정 같은 경우에도 돈 많은 언니라는 개인 브랜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림으로써 어쨌든 저 자신을 홍보하는 역할을 그 SNS 채널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 의식에 맞게 얘가 효용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팅하는 역할을 해야 하면 이것이 어떤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채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수익화가 아니지만 어떤 내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이 뭐 나의 앞으로의 사업화나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시고 그 나를 알릴 수 있는 컨텐츠들을 잘 선별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자,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 내 유튜브 첫 화면을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럼 그 첫 화면에는 내가 평소에 주로 자주 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팅된 화면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돋보기 모양의 탐색 탭을 눌러보세요. 내가 평소에 소비하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컨텐츠들이 아주 예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 SNS 상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SNS를 사용하는 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가 단순히 킬링타임용 컨텐츠, 그냥 크게 의미 없는 어떤 그런 계정들의 나열에 불과하다면, 그런 컨텐츠의 나열에 불과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세팅을 좀 해보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알고리즘 첫 화면을 키우면은 사실 요즘에 저는 계속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줄을 이뤄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대표님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보고 그것을 저에게 적용시키는 거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봐도 한 구절이라도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제 것화 시키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그것들을 제가 가져다가 쓰는 것들로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하거든요. 컨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일 때도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로 나 스스로를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효용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알고리즘 자체가 결국에는 나의 현재 상태를 대변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과연 내 알고리즘은 나를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가장 중요한데요. SNS 플랫폼과 오프라인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20대의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 오프라인에서의 진짜 삶도 다 인스타그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예쁜 뭐 스포츠카가 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이 스포츠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찍어줘라.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어떤 명품 가방을 사면은 이제 그 명품 가방이 주가 되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명품 가방을 사진을 찍은 후에 뭐 환불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내 진짜 삶이 계속 이 SNS라는 플랫폼에 끌려가는 삶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상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내가 철저히 분리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SNS가 어떤 채널이 됐든 내 인생에 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SNS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SNS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SNS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무언가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내 모습, 그 다음에 그 밖에서의 내 진짜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것들을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오프라인으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정말 무자본으로, 그리고 공간의 제약 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나 스스로를 퍼스널 브랜딩 하거나 아니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아주 효과적으로 크게 두고 키워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블리님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4가지 부분들을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를 키워주는 어떤 좋은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찍었고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서 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